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통업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쿠팡과 이마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요. 지금은 쿠팡이 뜨고 있고 이마트가 가라앉고 있죠. 그 이유를 실적을 통해서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입니다. 쿠팡은 2010년에 설립되어 소셜커머스 시장에 진입합니다. 모바일이 확대되면서 위치에 따라 실시간으로 쿠폰을 조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결제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며 크게 성장합니다. 다양한 상품 매출이 늘자 재고 관리와 배송을 직접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는데요. 2012년 전자상 거래업체 최초로 자체 물류센터를 오픈합니다. 2014년부터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길 배송이 가능해지고요. 2015년에는 소프트뱅크가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회사 가치가 약 56조 원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2017년에 로켓 직구, 2019년에 와우맨 버십과 로켓 프레시를 론칭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들을 낙인시켰는데요. 2021년 결국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물류에 지속 투자하며 직매입을 늘리고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도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2년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내게 됩니다. 2021년에는 OTT 사업에도 진출했고 금융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쿠팡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부터 보면요.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2022년에 성장폭이 둔화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2년부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로켓와우 가입비를 인상하고 반품 기준을 강화합니다. 덕분에 매출이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영업이익률도 흑자에 근접하게 돼요. 분기로 보면 2021년, 2022년 매출의 성장이 크게 없지만 2022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됩니다. 2023년에는 정체될 것 같았던 매출도 뛰면서 2023년 2분기는 5.8빌리언 달러로 1분기보다 매출이 0.6%만 증가했지만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품 회수율을 높이고 물류 등을 효율화하면서 판매 단위당 손실을 줄이면서 흑자폭이 커집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흑자가 유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야별로 볼게요. 제품 상거래와 제품 개발로 나눠져 있는데 제품 상거래는 유통업이고 제품 개발은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을 말하는데요. 2022년에 이미 유통업 쪽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의 적자폭이 크고 2022년은 그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분기로 보면 제품 상거래는 매출이 계속 우상향 추세이고 이번 2분기에 제품 상거래 이익률이 7%를 넘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도 제품 보관부터 포장, 재고관리, 배송까지 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의 성장이 크고 AI로 광고, 고객 서비스, 공급망 관리하는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서드파티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로 이번 2분기에 크게 증가한 상태고 워낙 매출이 성장이 크다 보니 비중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적 매출 수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신 제품 개발은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폭이 커졌어요. 현재 유료 멤버십 회원들에게 쿠팡 이츠를 사용하면 10% 할인권을 주는데 이 부분이 점유율을 높이긴 하겠지만 적자폭을 더 키우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쿠팡은 국내를 넘어 대만에도 진출한 상태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쿠팡이 한국처럼 대만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되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품 개발에 커진 적자폭에 영향을 줬다고 보이네요. 쿠팡의 선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MAU입니다. 2023년부터 액티브 고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2023년 1분기에 5%, 2023년 2분기에 4%가 증가했어요. 대신 고객당 순이익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익의 증가보다 액티브 고객 수 증가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되네요.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쿠팡은 2022년 3분기 시점으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자본이 늘기 시작합니다. 현금도 우상향 추세인데요. 부채 비율은 2분기에 조금 늘었지만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유동성을 보면 유동 비율이 감소 추세입니다. 유동 자산이 늘고는 있는데요. 유동 부채가 더 크게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280%대다 보니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재고를 뺀 유동 비율은 91%인데요. 이렇게 낮은 유동 비율로도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본이 엄청 낮은데요. 운전자본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입니다. 저는 운전자본은 재고 더하기 매출채권 빼기 매입채무 공식을 쓰는데요. 이 공식 기준으로 운전자본이 음수값입니다. 비율을 과하게 하면 쿠팡이 현금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재고와 매출채권을 합쳐도 매입채무에 한참 안 되는데요. 매출채권은 받아야 될 돈이고 매입채무는 줘야 될 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쿠팡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돈을 최대한 늦게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매입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 등 유통업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낮아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잉여현금 흐름 FCF가 2022년 4분기부터 유입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흑자가 계속되면서 잉여현금이 쌓이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신세계가 1993년에 설립한 국내 최초 대형 할인점입니다. 1993년에 1호점인 창동점을 개점하여 대형 할인점 시대를 열었으며 1997년에 국내 유통업 최초로 중국 상하이에도 개점을 했습니다. 지금은 폐점을 했지만요. 글로벌 대형마트인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적응에 실패해 철수했는데 이마트는 국내 대형마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2011년에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분할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상품을 대량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노브랜드를 기획하게 되고 자체 점포점도 냅니다. 2017년에는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를 개점하고 2019년에는 이마트 컨설팅을 담당했던 강희석 대표가 이마트 최초 비공채 출신으로 CEO로 취임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과감한 기업 인수를 합니다. 그 예로 2021년 지마켓과 한국 스타벅스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신세계 계열사들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는 연결과 별도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에는 이마트를 포함해서 스타벅스, 지마켓, 슥닷컴, 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이 있고 별도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전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부터 보면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익률도 높아지는데 영업이익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와 지급 수수료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도 볼까요? 최근 3년 동안은 전년도 동분기보다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영업이익률은 2022년 4분기부터 급격히 나빠지다가 이번 2분기에 적자로 전환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마트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이 쿠팡 2분기 매출액보다 뒤처졌고 쿠팡은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봐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연간 매출액은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이익률은 유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감소 추세입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은 작년 동분기보다 매출이 더 낮고 2분기에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결로는 그래도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별도로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매출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률은 점점 낮아지는데요. 이 역시 급여와 지급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분야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매출이 2022년 3분기 이후로 감소 추세예요. 수익성을 보면 할인점은 적자로 전환되고 트레이더스는 1분기보다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2021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전문점은 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어 현재 최고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에 할인점이 적자로 전환된 것은 이마트 킨텍스점 리뉴얼 후 7월 21일에 오픈하여 2분기는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존 이마트들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그래도 2분기보다는 높은 실적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전문점은 노브랜드가 안정적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성장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쉽지 않은 상황 같네요. 요즘 필요한 물품은 인터넷으로 사고 외출을 한다면 편의시설과 식당이 많은 백화점을 가면서 대형마트만의 매력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스타벅스, 지마켓, 슥닷컴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분기로 보면 스타벅스는 매출이 우상향 추세인데 지마켓은 2023년 들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슥닷컴은 정체된 느낌을 줍니다. 이익률을 보면 스타벅스는 원가 상승과 레디백 리콜 등으로 오랫동안 이익률이 감소했지만 오랜만에 반등을 줬고 지마켓과 슥닷컴은 이익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원가 부담이 있지만 신규 점포를 늘리면서 기존 점과 신규 점의 매출과 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스타벅스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으로 자본과 현금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 비율은 14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마트 별도로는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되어 연결 기준보다 좋은 상태를 보이지만 현금이 자산 대비 지나치게 부족한 모습입니다. 유동 비율을 보면 더 심각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재고 포함하고 유동 비율이 40%네요. 재고를 빼면 16%입니다. 현금성 자산의 이동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마트는 유통업이다 보니 고객이 결제하면 바로 정산 처리가 돼서 현금 회전이 빠르고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을 빌리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흐름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연간으로는 별도 기준 잉여 현금 흐름 FCF가
계속 양수값을 가졌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고 분기로 보면 이번 2분기에 FCF가 음수값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쿠팡은 살아나는 반면 이마트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마트 실적 보고서를 보면 하반기에는 점포 운영을 효율화하고 경쟁사 대비 상품을 차별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노브랜드가 좋은 예인데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만큼은 잘 나가고 있는 점을 보면 이제는 매력이 없는 상품은 온라인 구매의 점유율을 잠식당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든 맛이든 자신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오프라인과 이마트 앱을 통합한 광고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규 수익원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광고 수익은 월마트에서도 매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를 이용한 광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마켓은 2023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마켓과 슥닷컴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물류를 활용하고 플랫폼 교차 판매 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료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가 출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쓰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와닿는 혜택을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멤버십 혜택을 더 늘릴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양적인 부분만 늘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이 멤버십의 혜택들이 고객들을 끌어모으는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멤버십의 혜택만 잠깐 이용하고 빠지는 느낌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고객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쿠팡의 경우 로켓 배송이라는 엄청난 혜택과 함께 최근 OTT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바로 이번 8월에 국내 MAU 1위 OTT가 된 것입니다. 쿠팡의 차별된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쿠팡 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고 SNL이라는 예능과 스포츠 부문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도 쿠팡이 주도하에 유럽 축구 빅클럽들을 국내에 초대해서 경기를 하고 쿠팡 플레이에서 유명 선수들과 촬영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까지 설립하고 신동엽님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쿠팡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강점을 갈고 탁가 성장을 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면 이마트는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강력한 한방이 안 보이는 느낌으로 경쟁력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아직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마트도 단순 할인 매장이 아닌 고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한방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두 기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